우리 마지막 학생 발표는 다시 서울대 디사이퍼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문권기? 네, 맞습니다. 예, 문권기 학생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건기라고 하고요. 오늘 스튜어트 세션 마지막 발표 오르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디사이퍼는 무슨 단체고 또 어떤 일들 좀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니까요. 혹시 서울대학교 학생들 관악에 모여서 뭐 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 계시면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디사이퍼 로고입니다. 퀀텀 아니고요. 예, 김재윤 회장이 디사이퍼 이거 로고 외주를 이걸로 받아왔더라고요. 제가 좀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디사이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크게 4가지의 축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그리고 거래소, 펀드 액셀레이터, 그리고 하나는 아카데미인데요. 사실 다른 인더스트리 생태계를 보면 이 아카데미의 역할이 아카데미가 성숙해 있고 또 기술 검증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거나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사실 기술이 많이 성숙해지기 전에 시장이 열리면서 아직 아카데미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본다면 블록체인의 버클리가 그나마 이러한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달고 모니타이제이션을 좀 하고 있죠. 이러한 4개의 축을 한국에 와서 적용을 해보면요. 사실 비즈니스랑 거래소 그리고 펀더 액셀러레이터에는 꽤나 훌륭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카데미 쪽의 축을 담당할 단체가 아직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사이퍼는 이러한 아카데미 축을 좀 하나 맡고 싶다가 저희의 목표고요. 미국에 블록체인의 버클리가 있다면 한국 그리고 넘어서 동아시아에는 디사이퍼가 있다라는 좀 브랜딩을 하고 싶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을 사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R&D를 통한 기술 선도, 또 기술 검증을 통한 표준 제시, 또 교육 같은 걸 통한 기술 전파를 통해서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학술 집단이 되자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총 36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그리고 대학원 졸업생 11명, 서울대학교 학부 졸업생, 타대학교 학부 졸업생 11명,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 1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다들 공부하시면 아실 테지만 블록체인이 굉장히 총체적인 담론을 다루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36명으로도 굉장히 벅차고 또 많은 걸 다루려고 하기에 36명이 많이 벅차서 좀 많이 조직을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컨퍼런스 같은 걸 열어서 좀 조직을 확장할 기회를 삼고 싶습니다. 일례로 블록체인의 버클리는 액팅 멤버가 1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과연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하고 있냐, 고작 학생들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희의 좀 로드맵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크게 일단 올해 로드맵을 4가지의 단계로 쪼개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3월에 저희 학회가 생긴 이래로 2달 정도 동안은 우선 블록체인 기술의 현주소를 좀 명확히 파악하는 시간을 지녔고요. 그러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현존하는 문제가 뭘까?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에 대해서 좀 정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는 이때 정의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많진 않지만 선행 연구를 좀 면밀히 검토하고 각 분야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기준이나 개념을 제시하겠다는 게 전체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결과가 좀 탁상공론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산학협력을 통해서나 혹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좀 적용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8월 정도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할 컨퍼런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지나면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결과물 현실에 적용을 해보고 또 조직 확장을 통해서 R&D 역량을 강화해서요. 이렇게 다져진 역량을 바탕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전인 기술 선도, 기술 전파, 기술 검증 등을 통해서 좀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좀 너무 뜬구름 잡는 말들이라 집중이 잘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냐? 네, 지금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현재 총 6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크게 주제들의 어떤 레이어들은 블록체인 코어에 가까운 로우 레벨부터 리얼 라이프에 가까운 하이 레벨까지 꽤 넓은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는데요. 키워드들을 보시면 scalability, 그리고 virtual machine, 그리고 smart contract, 그리고 token economy, ICO, DApp 이렇게 6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사실 이 문장들을 보면 조금 감이 오실 텐데요. 블록체인 확장성 솔루션 상호 비교 분석, 그리고 고성능 가상 머신에 기반한 블록체인 엔진 개발, 그다음 보안 분석 도구를 이용한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토큰 이코노미 설계를 위한 프레임워크, 그다음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더 나은 ICO 생태의 구축, 마지막으로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 검증 플랫폼 개발, 이렇게 총 6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우 레벨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스케일러빌리티 팀은 현재까지 사실 많은 블록체인 확장성 솔루션들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분야가 뭐 컨센서스 단에서 해결을 하겠다, 네트워크 단에서 해결하겠다, 스토리지 단에서 해결을 하겠다 뿐만 아니라 온체인으로 해결하겠다, 혹은 사이드체인, 오프체인으로 해결하겠다, 혹은 자료 구조를 바꿔서 해결해 보겠다 등등 많은 솔루션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대 성능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서베이 페이퍼 같은 형태로 학회에 제출하는 어떤 레포트 형태로 좀 좋은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팀의 목표고요. 두 번째 팀은 가상머신 팀입니다. 가상머신 팀이 사실 집중했던 문제는 우선 아까 전에 김재현 학회장이 말했지만 EVM의 성능적인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EVM이 사실 굉장히 아시다시피 되게 성능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거죠. EVM의 성능이 과연 블록체인의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의 퍼포먼스가 EVM 혹은 버추얼 머신의 성능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병목 현상을 나타낼까? 그러면 우린 앞으로 블록체인을 쓰면서 어느 정도로 VM을 개선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나아가서 그 VM을 개발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하자. 이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측정 기준, TPS 매트릭에 대한 표준화를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EVM의 우선 성능을 분석해봤는데 역시나 루프 최적화나 시멘틱 정보를 이용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CLBG 벤치마크 포팅 같은 걸 해보려고 했는데 솔리디티나 바이퍼 언어적 한계가 워낙 심해서 포팅은 실패를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TPS 매트릭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나아가서 오픈소스로 그런 어떤 VM과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하는 게 이 팀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컨트랙트 팀인데요. 최근에 많이 DAO, 스마트 메시 토큰, 또 뭐 있었죠? Parity Multisig Wallet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취약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피해가 있는 사건들이 있었고, 다들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미스레일, 오이엔테, 멘티코어 같이 이런 거 다 컨센시스나 그 카이버 만드는 로이로가 대학원 시절에 했던 논문 같은 것들에 있는 툴들인데, 이런 것들로 지금 자동으로 보안 취약성을 분석한 도구가 존재해요. 근데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써보시면 굉장히 스마트 컨트랙트 잡아주는 패턴 커버하는 레인지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패턴들을 검출할 수 있는 커버 레인지가 높은 툴을 개발을 하고, 또 더불어서 이더리움 솔리디티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어인 바이퍼에도 적용되는 툴들을 만들고 있고,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토큰 이코노미 팀인데요. 토큰 이코노미 사실 지속 가능한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잖아야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은 무엇이며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서, 만약 그 토큰 이코노미 모델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그럼 아마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네트워크 사용량과 토큰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그 연동 방안을 좀 자세히 연구하고 있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토큰이 쓰이는 네트워크, 즉 서비스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과연 토큰의 사용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며, 또한 토큰의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 토큰 유동량은 어떻게 조절돼서 토큰의 가치가 그로부터 어떻게 캡처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네트워크에서 유도하고자 하는 행동을 그에 맞게 어떻게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디자인할 거냐, 그 프로세스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거버넌스 문제, 토큰의 유틸리티, 사용성의 문제, 그리고 오라클 문제, 또 토큰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중앙 집중화되지 않게 할 것이냐 등의 문제를 좀 기존의 경제학적 메커니즘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을 해나가야 지속가능한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레포트를 만드는 것이 이 팀의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ICO 팀인데요. ICO 팀이 주목했던 문제는 ICO 현재 자금 투자자 그리고 자금을 모집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자들 간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혹은 또 그 권리를 행사를 보장해주는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가 굉장히 많고 이것이 기존의 레귤레이션이 적용되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것을 좀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범국가적인 투자를 사실 자금 모집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방법이 ICO인데 사실 어떤 특정 금융법 또 투자법에 귀속되기 시작하면 어떤 나라에 귀속되게 될 테고 그럼 과연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저해하지 않는 상태로 규제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했고요. 또한 ICO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토큰의 성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걸 어떤 기존의 금융상품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그 분류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온체인 거버넌스로 해결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아이디어고요. 우선은 비탈릭 뷰테린이 제시했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이코 모델이 있어요. 그 탭트 다이코 모델을 먼저 구체화를 했고 이걸 이스리서치에 게재해서 이더리움에 직접 컨트리뷰트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 탭트 다이코 모델을 구체화하면서 좀 느낀 생각이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과연 자금이 운용돼야 되는 모델의 정당성이 뭐냐. 그러니까 ICO 오퍼레이터들도 과연 이걸 적용해야 될 당위성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좀 정당성이 확보돼야 될 것 같다. 이걸 우선적으로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 비탈릭이 제시했기 때문에 다이코가 주목을 받는 거지 다이코보다 더 나은 자금 운용 모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한 모델 연구를 좀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선 ICO 이전에 자금 조달 방법인 크라우드 펀딩, IPO 등과 기존 거기에 적용된 법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ICO의 양상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을 정의 한번 하고 있고 또 여태까지 제시된 ICO 방법론, 그 탭트 다이코 말고도 투 토큰 머럴 그리고 더치 옥션, 베스팅 등등의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최종적으로 제출한 뒤에 어떤 ICO의 성격에 따라 온체인 거버넌스 모델까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제출하는 게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의 유즈 케이스를 연구하는 팀인데요. 최근에 보면 뭐 자율주행차에서 나오는 IoT 데이터라든가 혹은 메신저 데이터 같은 것들이 실제 저희 인간 사회에서 법적인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필요성이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블록체인에 적용해서 해결을 해보려는 시도가 글로벌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시도 중에 일환으로 이 팀도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센서 데이터 위변조를 확인해주고 유효성 검사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구현을 완료했고 CCTV에 적용한 시스템까지는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종류의 IoT 센서나 또 메신저 데이터 형태까지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목표인데요. 뭐 주된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블록체인과 센서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오라클 문제를 어떤 인센티브 구조로 해결할 것인가가 좀 주된 과제고 이것까지 해결하는 것이 이 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빠르게 저희 디사이퍼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6가지 프로젝트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6가지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탁상 공론으로 저희 남길 원치 않고 실제로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좀 조성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블록체인 생태계 구성원들에게 저희의 연구 결과와 비전을 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8월 정도에 저희 1차 정기 컨퍼런스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 목적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회의 연구 결과나 뭐 학회의 비전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6명으로도 이 연구를 하기에도 굉장히 벅차요. 더 풀고 싶은 문제도 많고 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좀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내 블록체인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끌어들일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컨퍼런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 컨퍼런스의 의의가 좀 더 큰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다가요. 디사이퍼뿐만 아니라 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팀을 국내외 소개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글로벌 블록체인 씬에서 사실 한국은 어떤 마켓, 그러니까 돈이 굴러가는 시장으로 사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도 뭐 실리콘밸리나 중국 같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막 발족하는 곳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못지않은 기술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못지않은 R&D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좀 국내외에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디사이퍼뿐만 아니라 좀 테크니컬리하게 굉장히 잘 어프로치하고 있는 팀들을 요청해서 저희 컨퍼런스에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좀 요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포텐셜을 잠재하고 있고, 여태까지 사실 다른 4차 산업혁명, 뭐 거의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다른 4차 산업혁명에서 꽤나 유의미한 결과를 많이 못 내고 있잖아요, 한국이. 뭐 IT 강국이라는 것도 정말 오래된 말이고. 근데 블록체인 산업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포텐셜이 보이니까 사실 이 안에서 땅 따먹기 하는 것보단 굉장히 글로벌하게 이 한국을 어떻게 브랜딩 해나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또 한국 국내에 있는 학계, 업계, 정부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좀 협업을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립적인 단체이자 약간 좀 저희가 학술적인 단체인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좀 미션을 최근에는 업계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정부 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느껴서 그런 이튿날 혹은 그 전날 그런 프라이빗한 세미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는 8월 11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서울대학교 안에서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고,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고 서울특별시와도 공식 후원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저희 이 컨퍼런스 열리기 위한 후원금들을 여러 국내 되게 훌륭한 기업들로부터 스폰서십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디사이퍼에서 6개 중에 저희 것들 중에도 꽤 퀄리티가 높은 한 2-3개, 3-4개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여기엔 다 담지 못했지만 기술력을 갖춘 한국 팀들이 한 3-4개 정도 발표를 함으로써 어떤 컨퍼런스에 좀 의의를 갖추자 하는 게 저희의 여태까지 목표입니다. 네, 좀 시간이 제가 발표한 장수가 좀 많아서, 준비한 장수가 많아서 좀 빠르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 디사이퍼는 어떤 단체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로드맵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으며 결국 컨퍼런스는 어떤 것들을 열려고 하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생각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좀 한국이 뭐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해할 때 실리콘밸리 그리고 중국 또 한국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미래를 좀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있고 챌린징한 것들을 많이 하는 계획을 세웠네요. 네, 맞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면 하시죠. 예, 질문 하나, 둘. 예, 말씀 굉장히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뭐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 이렇게 세션 쭉 들은 것 중에서는 대미를 장식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임프레시브하게 들었습니다. 그 코인 아까 이코노미라고 그랬나요? 그 전체 그 아이템 중에서 그거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대충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를 언제쯤 그 소위 연구 결과를 좀 내놓으실 계획이에요? 대략? 일단 모든 연구 결과의 최종 듀데이트는 저희 컨퍼런스 날이고요. 8월 11일에 저희가 컨퍼런스 때 다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 직전까지 레포트가 나오는 것들은 그 직전 주 정도의 레포트가 다 퍼블리시 될 예정입니다. 그 이제 여지껏 그 코인 이코노미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ICO 한다든가 화이트 페이퍼에 보면은 네네. 그냥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떠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뭐 수학적 어떤 그런 기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그거에 대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매트릭도 없고.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질문 사항은 그럼 특정 그 프레임워크가 네. 혹시 특정한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에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 값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도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결국 인풋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BM을 정의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정제된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경우에 그래도 기대치를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짚어주신 부분처럼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어프로치는 우선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오는 데까지는 아마 컨퍼런스 때까지 나올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통한다면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은 것들이 이 스타트업 씬에서는 꽤나 오래 존재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꼭 다 맞춰 들어가야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상상함에 있어서 어떤 주요하게 짚어야 되는 지점들을 캔버스에 정리했다면 저희의 프레임워크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웃풋에 대한 부분이 저희의 갈증이기도 해요. 이번 연구를 끝내고 나면 다음 연구
연구로 그 팀이 진행할 부분들을 벌써 논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아웃풋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토큰 이코노믹스가 시뮬레이팅 될 수 있는 좀 툴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로 엄청나게 지금 생각하면 사실 좀 웃긴 게 지금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 누가 소설 잘 쓰냐거든요. 소설을 제일 그럴듯하게 쓰는 사람이 투자를 제일 잘 받아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 씬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게 굴러가는구나 해야 사실 뭔가 투자도 받고 어떤 가치를 증명이 되는데 지금은 소설을 잘 쓰면 되겠다. 100억, 1000억, 1조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저는 이런 좀 기형적이라고 생각하고 꽤나 성숙해지면 바로 없어질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걸 위해서라면 이 토큰 이코노믹스가 어떻게 굴러갈지 시뮬레이팅 해볼 수 있는 툴이 분명한 그런 레이어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까 김재현 학회장이 말했지만 그 테스트넷에서 테스트를 해봤다고 굴러갑니다 하고 있지만 테스트넷에서 사람들이 테스트해볼 그 인센티브가 거의 없잖아요. 오퍼레이터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었건 그런 것들이 시뮬레이팅 될 수 있는 레이어가 만약 나온다면 그걸 통해서 좀 아웃풋들을 뭔가 보실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거기에 그 어떤 그 뉴메리컬한 어떤 그런 그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그런 프레임워크 또 들어갑니까? 아니면 정성적인 거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정량적인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생각 중인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량이 증가할 때 토큰의 사용량이 얼만큼 증가하며 그로 인해서 토큰 유동량이 어떤 속도로 조절되면 전체 토큰 유통되는 벨로시티가 정해질 것이며 그 벨로시티에 의해서 토큰의 밸류가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뉴메릭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연구를 하고 지금 막 온고잉 중이라 저도 경제학을 막 전공하진 않아서 막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상적인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간단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블록체인 확장성 솔루션 상호 비교 분석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 미디엄에 연재해 주시는 거 이미 굉장히 재밌게 잘 읽고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 서베이 페이퍼를 작성하신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미디엄 거기에서 연재하신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버전인 것이죠? 네네. 미디엄에서는 저희 디사이퍼 미디엄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좀 여러 시리즈를 이렇게 퍼블리시 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는 어떤 백서를 오버뷰를 하나 적고 그다음 백서에 적혀있지 않던 어떤 저희가 느끼는 의문을 저희 자문자답하는 Q&A가 하나 있고 그다음 실제로 그 솔루션이 어떻게 코드로 구현되었는지 코드 리뷰를 하고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서베이 페이퍼는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그 하나의 솔루션들이 타 솔루션들과 또 비교했을 때 어떤 매트릭으로 비교될 수 있는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비교가 좀 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네네. 혹시 이 서베이 페이퍼도 네. 이제 오픈하실 예정이신지? 네네. 학회 그 서베이 페이퍼를 올릴 수 있는 매거진들이나 저널에 다 기고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미디엄에 쓰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저희가 좀 소화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대중들한테 좀 지식 격차를 해소하려고 좀 많이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다 공개적으로 공개될 예정. 두 번째 질문은 네. 이제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컨퍼런스를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뭐 링크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게 어디에 오픈되어 있을까요? 아직 티켓 그거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컨퍼런스 조직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제 생각엔 오픈하게는 아마 못 갈 것 같아서 티켓을 아마 저희가 좀 프라이빗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330명 정도 들어가는데 블록체인 생태 구성원들 중에서도 저희가 좀 많이 전달해야겠다고 하는 분들을 퀄리티 컨트롤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아마 그건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영상이라도 어떻게 스트리밍하거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또 하나.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 진행한 것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 D앱을 활용해서 네네. 이제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 해가지고 이제 IoT 메신저 그리고 CCTV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 플랫폼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이제 거기서 사용한 블록체인의 종류나 그리고 실제로 IoT나 CCTV나 이런
메신저 이런 거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좀 처리를 할 때 실제 구현을 하면서 좀 성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우선 이건 김재낙 회장이 그 팀에 속해 있어서 네,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이더리움 프라이빗 체인을 사용했고요. 게스 클라이언트 이용해가지고 이제 싱글 노드에서 일단은 테스트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는 거를 블록체인에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를 근데 중앙 서버에 넣는 시나리오 생각해 봤을 때 되게 데이터가 많잖아요. 전국의 CCTV 데이터를 다 넣기 이게 네. 되게 무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뭐 CCTV면은 이제 뭐 10초마다 한 번씩 이제 주기를 둬가지고 그 전체 프레임을 XOR 연산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값을 만들어요. 그거의 해시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CCTV 데이터를 누가 지웠거나 조작했을 때 그 해시 값을 블록체인에 기록된 해시 값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변조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있죠. 이게 되게 적합한 게 뭐냐면은 이게 CCTV를 위조하는 게 바로 그 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블록체인에 기록되었고 이제 나중에 봤을 때 그게 변조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뭐 메신저 데이터 마찬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지금 이제 블록체인에서 뭐 위변조 문제는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특정 BM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이 생태계하고 작동을 할 때에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 프라이버시 노출 문제에 대한 개인의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거부감 등등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 있기로는 그 영지식 그 암호화라고 하는 이제 그 코인도 나와 있고 그것이 또 퍼포먼스가 요새 많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프라이버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뭐 암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내에서 이렇게 좀 챌린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게 혹시 있나요? 네. 되게 저희도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짚지 못하고 있는,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말씀해주신 분야고요. 그 요새 뭐 ZK 스나크를 이용한 뭐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위한 기술들, 또 뭐 링 시그니처 뭐 굉장히 많은 그 현재 인더스트리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저희가 크립토그래픽한 베이스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좀 그 블록체인의 버클리에서 크립토그래퍼로 이제 교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초빙해서 저희가 좀 부족한 스펙트럼을 채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회가 아직 못 다루고 있는 분야고 좀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야긴 합니다. 네, 이번 학기에는 아마 못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질문들 감사하고 발표 아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는 일 잘 되길 바라고 네. 그 컨퍼런스도 대성황을 이루기 바랍니다. 네. 그 공간 꼭 해주시면 더 나은 연구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